반갑습니다. 타임 내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휴식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위즈덤 트리가 나오네요. AUM 자체는 뭐 엄청 크진 않죠. 약 10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토큰화된 전통 옵션 전략 펀드를 출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위즈덤 트리 커넥트라고 해서 기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재정의하는 온체인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었죠. 올해 4월서부터 조금씩 토큰화된 펀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아비트럼, 아발란치의 베이스, 옵티미즘 여러가지 레이어 1, 레이어 2에서 온체인 상품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특히나 최근에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가격적인 부분 매우 지지부진하죠. 하지만 그 기관의 채택, RWA의 어떤 망들이 선택되는지 보게 되면 이런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들도 꾸준하게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업비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베이스 기반으로 준비시키고 있죠. 점점 한국은행에서도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위즈덤 트리 역시 이제 슬슬 XRP 현물 ETF 펜딩 과정에 있다라는 거 머지않은 시점에 출시가 나오게 되겠죠. 또한 과거부터 위즈덤 트리는 비트코인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가 먼저 공급 쇼크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 소각 10드랍씩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탈중앙화 프로젝트 참여로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인 딜로이트의 공식 문서만 몇 개 보더라도 XRP가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시스템 역시 벌써 8년이 넘는 유동성 관리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시장에 덤핑 물량이 나온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짚게 되면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견인할 수 있는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포텐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XRP 선물 ETF를 준비했던 살 길버티 역시 XRP가 가장 유용한 암호화폐,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워딩 자체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금융 인프라 기반의 코인이자 모든 통화상을 지원하는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이라는 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런 워딩들의 진정성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XRP가 유틸리티가 크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서 희소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희소성이 크지는 않죠. 약 1425만 개 정도 되고요. 총 공급량 1000억 개를 퍼센티지화 시켜서 나타내게 되면은 0.014% 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이 타겟팅하는 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2030년까지는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목표 수량을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마이클 셀러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의 MSCI 지수의 편입이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등 혹은 그가 항상 찍어왔던 이 주황색, 황색 점 말고 이 초록색 점은 어떠냐고 하는 약간의 매도 불확실성을 주면서 11월 말, 12월 초에는 적지 않은 하락폭이 있었죠. 하지만 어제 다시 주황색 점을 찍어대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암시하고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 현재 6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집 그리고 홀딩하는 전략 고수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을 흔들었었던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12월 19일 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인데스크에서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급격한 매도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글로벌 채권 금리가 흔들리고 있죠. 매크로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 있지만 블랙스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찾아오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가능성으로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큰 충격까지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네트워크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은데 왜 가격은 안 오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죠. 기관과 세력들은 매집할 때 혹은 ODL, 리플 페이먼트를 활용할 때 아직까지는 OTC 데스크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가치는 가격에, 시장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리플이 완전히 인수한 히든로드, 현재는 리플 프라임으로서 브로커리지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죠. 그때부터도 OTC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장가에 충격 없이 그들이 암호화폐를 스왑하고 현금 결제를 할 수 있는 활로를 뚫어놨었다라는 거. 또한 글로벌적인 보안회사이자 수탁회사죠. 비트고 역시 올해 2월부터 OTC 서비스를 출범하면서 현재 IPO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요. XRP를 전략적으로 모아가는 비보파와 같은 이런 기관들이 XRP를 1억 달러 규모 사들일 때 시장에서 긁어가는 게 아니라 비트고와 손을 잡으면서 여기 보이죠? OTC 서비스로서 매집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 활동은 증가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 가격과 따로 놀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비보파워보다 더 큰 XRP 국고 기업이 있죠. 에버노스가 약 10억 달러 정도 XRP를 긁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시장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백엔드 측면에서 XRP를 모아갔다라는 거. 현재 에버노스의 평단 한번 볼까요? 2.44달러. 막말로 그들 또한 물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월 4일자 기사를 봤을 때 에버노스가 추가로 2억 1,4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대략 4억 7,3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에버노스의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이 약 4억 7천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도 자금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SBI 홀딩스, 펜테라 캐피탈, 에링턴 캐피탈 등등 그들은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대면서 리플 XRP 최대 비축 기업으로 선언을 했죠. 이는 단순한 DAT 기업이 아니라 XRP의 효용성과 채택 확대를 위한 그들의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것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11월 중순 말까지 XRP에 대한 온체인은 꾸준히 폭발하고 있었고요. 비트고를 통해서 분당 12개 이상의 새 지갑을 만들 정도로 하루에 수천 개의 새 어카운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 결제망, 리플 페이먼트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확장 가능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의 기사죠. XRP 3,500억 원대 대이체가 감지되고 있다. 비트고 커스터디가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기관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가치는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3,000원, 2,000원대 잠깐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지루하고 버티기 힘든 장세는 맞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움직임, OTC 활동량만 미루어 보더라도 현재 금융 시스템에 재편되는 과정, 스위치 버튼은 눌려졌고요. 점점 DLT와 ILP죠.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전환되는 시점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격보단 가치에 집중하면서 꾸준하게 홀딩 전략 가져가시죠.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